2021년 9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본격 수사하면서 불씨는 대선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 나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는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김 여사는 피해자라고 강조한 겁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해받은 분석 결과서엔 김 여사 모녀가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대선 경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제외되고 지난 6월 특검법이 공포되는 순간부터 시효가 중단돼 공소시효는 남아있습니다. 오는 29일을 소환 날짜로 지정한 출석 요구서인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적혔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선 다음 달 6일을 소환 날짜로 정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게이트까지 3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출석 요구서에 적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추적 보도 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추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수천만 원 손해보고 나왔다는 논리로 의혹과 무관함을 주장해왔죠.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간을 넓혀서 확인해봤더니 김건희 씨의 관련 거래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손해봤다는 금액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후보가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만 공개해 손해를 주장한 셈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3년 지나서야 뒤늦게 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4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가 계좌를 관리했던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외에도 관련 거래가 계속됐고 일부 수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 세금 납부 기록입니다. 2016년 7월 증권거래세 118만 원과 양도소득세 2,058만 원을 냈습니다. 귀속 연도는 2013년으로 돼 있습니다. 세금을 3년 만에 뒤늦게 낸 겁니다.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추적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신주인수권 약 51만 주를 주당 195.9원에 샀습니다. 1억 원어치였습니다. 7개월 뒤 한 사모펀드에 약 43만 주를 주당 358원에 팔았습니다. 약 7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김 씨가 내야 할 세금은 수익의 약 20%였지만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사모펀드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김 씨와의 거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는 남자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때 우리는 이거를 브로커를 해주시는 분 소개를 증권사가 해줬다니까. 정확히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사모펀드의 신주인수권을 대량 매각한 모 기업 대표도 찾아가 봤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딴데 뭐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생각 없다고 일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로도 오래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저는 몰라요. 도이치모터스 측도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게 전혀 없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 씨 사무실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봤지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님과 주식 거래 때문에 온 거예요. 직접 해명은 거부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선대본부 차원에서 해명을 해왔습니다.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확인해드려야 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수익이 있었던 건 인정했습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3년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해선 신고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해 뒤늦게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씨는 2017년에도 도이치 파이낸셜 장외 주식 매각으로 1,000만 원 넘는 수익을 내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윤 후보 측이 공개한 2010년의 5달치 거래 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총 67만 주 중에 10만 주는 팔면서 손해를 조금 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7만 주는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손해봤다는 해명만으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기록입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주가 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모 씨가 관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주장대로 약 4천만 원 손해가 맞는지 따져봤습니다. 김건희 씨는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67만 5천 주를 사들였는데 평균 매입 단가는 2,564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주식을 판 건 모두 10만 주. 평균 매도 단가는 2,551원이었습니다. 사고 팔 때 가격 차이가 주당 13원에 불과합니다. 공개된 자료에선 실제로 주식을 팔아 입은 손해가 130만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다만 다른 계좌로 옮겼다는 57만 5천 주에 대한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잠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2011년 3월 말엔 8,0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부 정보를 들어가며 본인이 직접 거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련 기소 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부당이득이 많이 취득했다는 내용인데 전체 내용에 관한 계좌 내역이 있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4천만 원 손실에 대해선 2010년 5월 기준 평가 손익과 실현 손익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입은 손해와 만약 나머지 주식까지 판다면 예상되는 손해까지 모두 합친 액수라는 뜻입니다. 평가 가액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좀 호도하는 거죠. 실제 손해와 이익을 따질 때는 적합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 나머지 주식에 대한 정확한 매도 기록을 요청했지만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 거래 내역까지 추가로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